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요르단 대 사우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요르단은 1차전 패배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패배 시 사실상 탈락이 확정되기에 경기 접근 자체가 보수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조직력을 우선하는 운영이 기본이 될 전망이다. 레지크반이 아니다는 역습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자원이다. 그의 직선적인 돌파와 박스 침투는 몇 안 되는 득점 루트다. 호아심 알리알라트는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버텨야 한다. 아민 알샤나이네의 패스 선택이 역습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전체적으로는 버티면서 기회를 노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사우디는 개최국 2점을 바탕으로 대회 초반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원 점유와 압박 완성도가 요르단보다 한 수위다. 압둘라 라디프의 결장은 분명한 변수다.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침투 완성도가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한다. 무사부 알주아이르는 경기 조율과 탈압박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측면에서는 알감디의 스피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우디는 급하게 나서기보다 점유율을 유지하는 운영을 선호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 저하를 활용하는 패턴이 많다. 전력과 조직력에서 사우디가 앞서는 경기다. 요르단은 전반을 버티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후반 체력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사우디는 점유율을 통해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결국 후반 승부처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카메룬 대 모로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카메룬은 토너먼트에 들어서며 특유의 끈질긴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다. 피지컬과 제공권에서는 어느 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운영이 기본이 될 전망이다. 골키퍼 에파시 데비시의 선방 능력은 최대 무기다. 그의 빌드업 시작은 역습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브라이언 은베모는 측면에서 유일한 공격 해법이다. 은베모의 개인 기량에 공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는 한 방을 노리는 실리 축구가 예상된다. 모로코는 개최국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 중이다. 조직력과 전술 완성도 모두 아프리카 최상위 수준이다. 아슈라프 하키미의 오버래핑은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다. 브라임 디아즈는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열쇠다. N-네시리는 제공권과 마무리에서 확실한 카드다.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라 큰 리스크를 허용하지 않는다.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운영이 강점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활용이 살아난다. 카메룬의 투지는 분명 위험 요소다. 하지만 모로코의 조직력과 홈 분위기가 이를 압도한다. 카메룬의 공격 패턴은 다소 단조롭다. 모로코는 실수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팀이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모로코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네이메언 대 위트레흐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이메언은 올 시즌 홈에서 특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딕 슈레더 감독 체제 아래 공수 간격이 잘 정리된 팀 컬러가 돋보인다. 오가와 코키와 시오가이 켄토 일본인 공격 듀오는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두 선수 모두 박스한 침투 타이밍이 좋아 득점 기대치가 높다. 타론체리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패스로 공격 전개에 변화를 준다. 코다이 사노는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압박 싸움을 주도한다. 부상 이슈는 불안 요소지만 홈 경기 집중력은 여전히 높다.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주도권을 잡으려는 흐름이 예상된다. 위트레흐트는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힘이 부족한 팀이다. 무승부 비중이 높은 만큼 원정에서도 안정 위주의 운영이 예상된다. 수피안 엘카루아니의 오버래핑과 크로스는 공격의 핵심 루트다. 그의 측면 전개가 살아나야 득점 기회가 만들어진다. 옌센과 보주도하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야 한다. 수문장 바르카스의 선방 여부도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을 먼저 세울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와 역습에 승부를 걸 전망이다. 홈과 원정 경기력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이다. 네이메어는 공격 전개가 훨씬 유기적이다. 위트레흐트는 득점 루트가 다소 단조롭다. 초반 흐름을 네이메언이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팀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네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강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준다.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 경기 흐름을 빠르게 끌고 간다. 다만 버카르트의 결장은 공격 완성도에 큰 타격이다. 득점 루트가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오고 라르소는 중원에서 활동량으로 버텨야 한다. 채터러의 선방 능력도 필수 요소다. 홈팬들의 응원은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역습 한 방에 승부를 거는 그림이 예상된다. 도르트문트는 올 시즌 공수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다.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제공한다. 브란트의 패스 전개는 공격의 중심축이다. 아데예미의 스피드는 역습과 측면 전개 모두에서 위협적이다.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 관리도 잘 되어 있다. 원정이지만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운영 능력이 살아난다. 승점 3점에 대한 동기부여도 분명하다. 프랑크푸르트 홈은 늘 까다롭다. 그러나 부상 공백이 너무 크다. 도르트문트는 공격 카드가 다양하다. 경기 흐름을 점유로 관리할 수 있다. 결국 원정팀 우세 구도다. 5번째 경기 렉섬 대 노팅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렉섬은 홈에서 강한 피지컬과 분위기를 앞세운 팀이다. 레이스코스 구장의 압도적인 응원은 큰 무기다. 키퍼 무어는 제공권과 결정력에서 핵심 자원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가능성이 높다.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이는 전개가 예상된다. 잃을 것이 없는 입장이라 과감한 운영이 가능하다. 압박 강도는 노팅엄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업셋을 노리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노팅엄은 리그 잔류가 최우선 과제다. FA컵에서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다. 깁스 마이너스 화이트 출전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허드슨 마이너스 오도이의 속도는 역습에서 위력적이다. 아워니가 제공권 싸움에서 버텨줘야 한다. 다만 원정 분위기에 흔들릴 위험이 있다. 선제 실점 시 경기 운영이 어려워진다. 정배당 메리트는 크지 않다. FA컵 특유의 변수가 가득한 경기다. 렉섬의 홈 에너지는 무시하기 어렵다. 노팅엄은 집중력이 분산된 상태다.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플러스 핸디캡 선택이 합리적이다. 6번째 경기 헤타페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헤타페는 홈에서 끈적한 경기 운영으로 유명하다. 보르달라스 감독 특유의 템포 끊기 전술이 강하다. 그러나 마요랄의 결장은 치명적이다. 제네 다코남까지 빠지며 수비 조직도 흔들린다. 루이스 미아의 중원 장악이 더욱 중요해졌다. 점유율을 포기하고 내려앉는 운영이 예상된다. 세트피스 의존도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버티는 시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진다.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기대 이하의 흐름이다. 하지만 스쿼드 뎁스는 헤타페보다 우위다. 쿠보 타케우사는 공격 전개의 핵심이다.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술적인 점유 축구가 기본 전술이다. 헤타페의 거친 압박을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실수를 줄인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원정이지만 승점 3점이 절실하다. 헤타페의 결장 이슈가 너무 크다. 공수 핵심이 동시에 빠진 상태다. 소시에다드는 기술적 우위를 살릴 수 있다. 감정 싸움만 피한다면 흐름을 잡는다. 원정이지만 반등 가능성이 있다.